뜰 안의 작은 나무 도서관, 사람들이 많이 뜰작이라고도 줄여서 부르는데 뜰작의 이제 관장이고요. 직원이 상근자는 한 명이니까 관장이자 사서이자 활동가이고요. 이름은 나유진입니다.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어느 시점으로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간으로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이 공간, 뜰 안의 작은 나무 도서관 공간은 8년 차고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 공간이 유지되는 게 저에게 마을 활동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공간을 만드는 계기는, 이제 이 공간을 만들면서 어떤 성격의 공간이면 좋을까, 많은 사람 카페도 하고 마을 카페 또는 그냥 약간 텅 빈 공간으로 다양한 이제 활동이 있는 공간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이 지역에 리서치를 이제 좀 해봤었어요. 근데 엄청난, 처음에 이제 설문하려고 그랬는데 설문까지 안 하더라도 조금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도서관이 없어서 도서관에 대한 민원들을 많이 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상황에서 큰 도서관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작은 도서관, 법적으로 작은 도서관이라는 표현인데 작은 도서관은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했던 게 이제 2층 도서관입니다. 인상 깊었던 순간, 큰 장면이 하나 생각나는데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 영상을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얘기하면, 제가 이제 함께하는 모임 중에 아빠들 모임이 하나 있어요. 동네 아빠들 모임 이렇게 있는데 10여 명 이렇게 있고, 모임하면 7, 8명 나오는데, 거기에 한 어떤 이제 아재가 함께 모임에 참석해서 되게 즐겁게 관계 형성을 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들이 이제 엄마들끼리 이제 모임하는 중에 한 분이, 방금 말한 어떤 아빠의 아내가 자기 남편이 거기 가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 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어떤 엄마들이, 이 친구들이 뭐가 달라졌나 그랬더니, 이제 그분의 삶의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동네가 이제 싫었던 거예요. 이사를 왔는데 이 동네는 뭐가 없어서 싫고 뭐가 없고 뭐 없는 동네였던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 모임에 들어가서 친구들이 생기고, 또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이제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엄청 막 같이 사는 공동체는 아니지만 연락할 수 있는,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생긴 공동체가 생겨났을 때, 아재들의 만남이 생겨났을 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는 멋도 있고 좋은 게 너무 많다라고 이제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아이들하고 와이프는 동네에 잘 적응해가지고 잘 살고, 그러니까 재밌게 살고 있는데 아빠만 적응하지 못했던 건데, 이제 그 아빠가 이 동네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 동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럼 단순히 아빠 한 명만 바뀐 게 아니고 그 가정이 훨씬 안정적이 된 거죠. 이제 남편이 또는 아빠가 이사 가자라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 걸 보면 마을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는구나. 친구들을 만들어가고 내 친구들 만들어.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것 같고, 또 그런 게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을 활동이란 나에게 어떤 의미? 내 삶? 그러니까 마을 활동이 마을 공동체 활동, 마을 활동, 지역 활동 이런 거를 꼭 그 지역의 활동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활동가라는 건 애매한 것 같아요. 활동하고 있으니까 활동가라는 표현이 써지는데 다 우리는 활동하잖아요. 시장도 가고 동네 친구도 만나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 삶이라고 말한 거는 저에게는 좀 더 마을에서 살아가는 시간과 장소가 더 많죠. 왜냐면 집이 이 동네고, 지금 일터가 지금 이 뜰작 공간이 제가 사는 동네에 있고, 아이 학교에 있고, 제 친구들 여기 있고, 그러면은 내 삶 자체가 마을이 된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하는 행동이, 또는 우리가 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아니면 여기서 하는 어떤 모임들이 새로운 게 생겨날 때, 또는 새로운 만남이 생겨날 때, 그거는 확실히 내 삶을 바꾸는 거죠. 내 삶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 내 친구가 좀 더 늘어간다거나, 아니면 내 관계망이 더욱더 탄탄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는 좋은 어른들이 더 많아진다거나, 내가 지나가면서 인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우리 도서관이 뜨자기 힘들다고 할 때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줄 이웃들이 좀 더 많아지고, 이게 저에게 질문이니까 저 입장에서 말을 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뜰작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그런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나아가서 이제 부천이 뭐라고, 중소도시인가요? 대도시인가요? 제가 뭐 이런 표현 잘 모르겠는데 도시잖아요. 도시에서 살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마을은 시골에서나 있던 거 아니냐 옛날에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런 건 그냥 그 마을이라는 단어 두 글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도시에서 더 필요한 것이 이런 마을 활동이고 마을 공동체지 않을까. 도시에서 또 누군가는 혼술, 혼밥 다 좋은데, 저도 혼자 있는 시간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데 때로는 외롭고, 특히 요즘 코로나 시기에 우울함이 많이 찾아오고 그럴 때,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못할지라도 내가 친해져 있는 관계들은 온라인에서 만나고, 또는 지나가다가 만나고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 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망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게 마을 활동 또는 마을 공동체지 않을까. 그럼 그건 내 삶에 되게 큰 의미일 수 있고, 누구에게나, 도시에서의 삶에서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 아닐까. 요즘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들이 집값 때문에, 또는 학업 때문에,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주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그네와 같이 돌아다닌단 말이죠. 때로는 필요에 따라 이사 갈 수 있겠지만, 이사 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내 친구가 있다면 좀 더 우리 동네가, 우리 마을이 좀 더 소중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만들어줄 수 있는 것. 내 삶의 의미는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진 그것이 마을이었다, 또는 마을 공동체였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역곡동이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뭐 선배 후배 개념은 아니니까 후배에게 조언보다는 활동하는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라고 그냥 하고 답변을 이어서 갈게요. 재미, 함께함, 결국 거기에서 제가 앞에도 얘기한 거에 제일 중요한 건 그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좀 활동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내가 마을 활동을 해야지,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지역 활동을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공모사업에 너무 관심을 갖는다거나, 때로 공모사업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공모사업을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공모사업들을 넣긴 하는데, 그런 거는 저는 뒷얘기인 것 같고,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아요. 누구랑 만날 거냐, 또 나는 누구랑 함께 하고 싶은 거냐, 그런 고민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이 마을 활동이라면, 또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면 그 사람이 나의 관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나?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진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거라면 꼭 공모사업일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 사업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왜?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지속 가능하게 그렇게 어울리고 싶으면 이미 있는 공동체에 들어가도 돼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다면. 그런 모임에 들어가도 되고, 그런 활동에 들어가도 되고. 근데 아쉬운 게, 내가 살아가는 동네에 없다면 한번 내가 오지랖을 떨어서 만들어 봐야지.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지역에 좋은 활동들이 생겨나기도 하니까. 그런데 그럴 때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과의 만남. 내가 너무 기획자가 돼가지고 나는 배제된 채, 또는 누군가 마을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상화해가지고 진행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활동이라면 뭘 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 그게 돈이 꼭 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겠죠. 그리고 공간이 필요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공간도 당장에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은 빌릴 수도 있는 거고, 뭐 집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길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공간은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저는 공간이 됐든 돈이 됐든 사업이 됐든 이거는 다 수단이고 도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이런 아이템으로, 이런 소재로 이런 활동들을 이어가면 좋겠다. 그런데 좀 돈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공모사업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의 핵심은 사람과 사람인 거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일들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수단들을, 도구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가끔 보면 사업이 메인이 되어져 있고 사람을 도구화 시켜버리는, 사람을 대상화 시켜버리는 활동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남는 거는 누구 남았냐? 기획자 한 명. 좀 그런 거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가 기획자다, 아니면 아무도 없던 마을에 내가 어떤 활동을 시작하는 사람이다. 나 말고 또 누군가가 만남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해 가야겠죠.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서로 친밀해질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꽃을 심든 밤에 그림을 그리든 기타를 치든 어디 가서 봉사를 하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것을 목표를 두고 그 프로젝트를 기획한다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기타 하다가 망하더라도, 꽃을 심다가 꽃은 말라 죽더라도, 단편하게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이 폭망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러나 거기서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지고 그 만남이 되게 아름다운 만남이 됐다면 그림은 좀 못 그려도 되지 않겠어요? 꽃은 생명이니까 살리면 좋겠으나 하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겠죠. 서류하다가 조금 어긋나도 과정 중에 실수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놓치고 처음부터 기획된 프로젝트라면 재고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또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활동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 말이 제가 마을 활동을 하면서 제일 또 깊이 느꼈던 거기도 하고, 이 말은 동시에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고요. 지속 가능함이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사람을 놓칠 때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공간을 저 혼자 유지하는 건 아니죠. 동네 주민들이 같이 후원하고 같이 이 공간을 만들어 가지만, 그럴 때 사람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서 동일하게 저에게 적용되는 말 같아요. 꿈이요? 뭐 이런 질문 가끔 받아보는 것 같은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나이 45인데 미래의 꿈, 이걸 다르게 표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뭐 그런 거라고 표현한다면, 45이 됐으니까 막 뭐 꿈을 향해 달려간다 이런 건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도서관 할아버지가 될까요? 아니면 뜰작 할아버지라고 표현이 되어질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이 공간이 유지돼서 저희가 뜰작 할아버지라는 표현이 쓰여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돼서 노년의 저의 삶에서도 계속 의미가 있어진다면, 동네 아이들이 누구와도 할아버지로서 존재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 또는 내 이웃들이 같이 더불어 함께 이 팍팍한 도시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되게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이상적인 표현 같고, 거기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죠. 돈 버는 걸 제일 사실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돈 버는 누군가는 그런 것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처럼 협동조합으로 직업도 만들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다면 되게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꿈꾸고 그렇기보다, 잘 모르겠네요.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지금보다 조금 더 그런 게 풍성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